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보가크 용접 7번째 시간으로 피보가크 용접기의 사용률과 역률, 효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자, 9번 피보가크 용접기의 사용률, 역률 및 효율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계산 문제 중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역률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쉬운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이거 후순위에 좀 놓기도 하고, 자, 보통 이제 CBT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스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나중에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이 생각이 안 나던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계산이 막히게 되면은 좀 멘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문제를 나중에 풀지 않아도 아마 이제 종료를 버튼을 누를 때 안 푼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로 가서 문제를 다시 푸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사용률입니다. 자, 사용률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 조금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식이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용접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용접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는 저도 이제 용접을 사실 좋아하는 좀 축에 속하는데 처음 용접 배울 때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용접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용접기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용접기를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이상을 용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접기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자, 실제로 용접기마다 사용률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용접기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 자, 그걸 위해서 사용률이라는 게 용접기마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용접기 아크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할 때 아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크를 발생시킨 시간입니다. 자, 휴식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되냐면 4시간을 가졌다. 이랬을 때 용접기의 사용률은 60%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더해준 시간을 총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이것이 총 시간입니다. 자, 이것으로 아크 발생 시간은 6시간이었기 때문에 자, 6시간을 나눠주면 자, 10분의 6이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시면 자, 값이 6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용접기의 사용률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또 처음 배웠을 때, 이 사용률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용접기를 계속해서 무한정 쓰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A로 3시간 연속 용접했으면 무조건 쉬어야 되겠네요. 사용률이 60%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공부를 해본 결과 이 사용률이란 것은 전격 2차 전류로 사용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격 2차 전류라는 것은 앞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접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류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W30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격 2차 전류가 300A입니다. 물론 AW300 용접기 같은 경우에 실제 전류 조절은 60에서 330A까지 됩니다. 이 AW300이라는 용접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접기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용접기의 전격 2차 전류는 300A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전격 2차 전류가 최대치의 전류값이라고 했는데 왜 이 용접기는 330A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왜 이러냐면은 전격 이차 전류가 300A로 주어졌더라도 이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작하도록 나라에서 KS 규격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AW300의 전격 2차 전류는 300A이지만 실제로는 60에서 330A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고, 자, 전격 2차 전류로 용접을 하는 경우에 사용률이 60%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격 2차 전류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쓰시는 게 제일 많이 써봤자 150A 정도까지 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률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사용률이라는 것은 용접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고, 자,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더한 값으로 아크 시간을 나누어 준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이 사용률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률입니다. 역률은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했는가를 뜻합니다. 자, 역률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봤을 확률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파워 팩터라고 하고요. 자,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으로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원 입력이 10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 됐는데 실제 용접기가 소비한 전력은 100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100을 다 소비하지 않아요. 자, 실제로 소비된 전력은 이것보다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나눠준 것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비 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지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에서는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 용접기 내부에서 손실이 된 값을 더해준 것을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 입력은 어떻게 구하냐? 전원 입력의 경우에는 무부하 전압, 즉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용접기에 걸려있는 전압과 전격 2차 전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용접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류값, 그것을 곱해주면 전원 입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아크 출력이라는 거, 앞전에 소비 전력을 구했을 때 아크 출력이 필요했었죠. 아크 출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크 용접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출력이 아크 출력입니다. 아크 출력의 경우에는 아크 전압과 전격 2차 전류를 곱해주면 아크 출력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했을 때 사실 이거를 좀 앞으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크 출력이 첫 번째 아크 출력을 구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소비 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원 입력을 구해주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즉 전원 입력이 100이 입력이 됐는데 실제 소비된 전력, 용접에 사용된 것과 내부에 손실된 것의 합은 이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역률이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용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좋은 용접기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전원 입력 대비 소비 전력이 높으면 좋은 용접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 전력이 또 너무 높아버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의 변화가 좀 없고 전원 입력을 적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용접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즉 역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용접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용접 공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역률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역률이 좋은 용접기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좋은 용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입니다. 용접기가 소비한 전력에서 실제 아크에 사용된 비율은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효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많이 쓰는 단어가 효율이죠. 즉, 용접기는 얼마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A로 이제 용접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전기를 먹어요. 용접기가. 그러면 좋은 용접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용접기가 소비한 전력에서 실제 아크에 사용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이제 역률과 효율을 구하는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하게 있는데, 자, AW200이라는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때 무부하 전압이 80V래요. 그리고 아크 전압은 실제 이제 내가 용접할 때 사용한 아크 전압이 되겠죠. 아크 전압은 30V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역률 그리고 일단 내부 손실은 또 따로 주어졌습니다. 내부 손실은 4kW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전원 입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원 입력의 경우에는 무부하 전압과 아까 전격 2차 전류를 곱해주라고 했죠. 자, AW200이기 때문에 전격 2차 전류가 200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원 입력은 80V, 이 무부하 전압과 이제 AW200인 전격 2차 전류를 곱해준 값이 됩니다. 자, 곱해주면은 16,000V, 볼트 암페어. 이 볼트 암페어가 이제 와트가 되겠죠. 자, 볼트 암페어를 이 1000을 없애주면 이게 킬로가 되겠죠. 자, 보통 킬로미터 할 때 이 킬로미터가 1000m잖아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아크 출력의 경우에는 아크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가 되니까 아크 출력은 30V 곱하기 200A로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6000이 나오고 6000은 6kV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된 전력을 한번 구해보면 소비된 전력은 아크 출력과 내부 손실을 더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역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이었죠. 그래서 전원 입력이 아까 16kVA. 자, 이걸로 소비 전력 10kW를 나눠주고 곱해주면은 100을 곱해주면 62.5%가 나왔네요. 그리고 효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은 아까 아크 출력이 6kVA라고 했으니까는 이것을 이것을 소비 전력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능사에서는 효율은 좀 나오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역률 같은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알아두셔야지 좀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르긴 한데 킬로볼트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자, 볼트 곱하기 암페어가 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단위가 조금 맞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책들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구분해서 적어드렸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용 사용률입니다. 자, 앞전에 사용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용접기가 얼마나 사용이 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게 사용률이었는데, 허용 사용률이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300A짜리 용접기를 내가 100A로 용접을 해요. 그랬을 때 휴식 시간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허용 사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격 2차 전류 이하의 전류로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사용률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허용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용접 전류를 제곱을 하고 그리고 전격 2차 전류를 제곱한 것을 전격 사용률을 곱해주면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제곱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곱이라는 것 대부분 다 중학교 때 많이 배우게 되죠. 2번 곱해주는 겁니다. 제곱은.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실제 용접에 내가 사용한 전류 그것을 제곱해주고 전격 2차 전류 용접기에 주어진 전격 2차 전류 제곱한 값을 이제 실제 용접 전류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전격 사용률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격 사용률은 40%고 허용 사용률이 71.1%래요. 이건 허용. 자, 이게 뭐냐면 200A로 용접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시간 용접하면 자, 4시간밖에 실제로는 용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접기로 150A로 용접하면 10시간 실제 이제 용접했을 때 휴식 시간 포함해서 7시간 용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시간 정도. 71% 정도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허용 사용률에 대한 것이. 자, 당연히 이제 이 용접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낮은 전류를 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용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허용 사용률이었고, 허용 사용률은 다른 계산식과 다르게 제곱이 사용된다라는 거. 요거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부가크의 용접기의 이별을 계산하는 공식도 간혹가다 출제가 됩니다. 자, 이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크 용접기에서 용접을 했을 때 용접한 부분에 들어가는 열 그거를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별은 사실 용접에서 이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쇠를 녹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열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너무 큰 열로 용접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 이별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접 이별 H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V는 용접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자, 그리고 60을 곱해주고, 자, 아크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용접기의 이별이 나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압을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전류를 또 올려주면 열이 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열이. 자, 반면에 용접 속도를 늘려주면 오히려 이별은 줄어듭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식을 이해를 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용접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용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용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래 이제 2번 용접하는 사람은 좀 느리게 용접했어요. 1번은 빠르게 용접했고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1번 용접하고 2번 용접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즉, 내가 나는 A라는 친구가 이제 용접이 잘 안 돼서 B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떤 전류로 용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120A로 용접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나도 120A로 용접해야지 라고 해서 가서 용접했어요. A도. 그런데 결과물이 달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용접 속도를 확인해 보시면 용접기에 작용하는 이별이 나하고 친구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용접기능사 필기 내용이 물론 이제 실제로 내가 접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용접을 실제로 할 때 실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접 속도도 되게 이별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식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해보면 이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 홀더 및 기타 기구입니다. 자, 용접 홀더는 용접기에서 이제 피부가크 용접봉이 끼워지는 것이 바로 용접 홀더죠. 그래서 용접 홀더의 형식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안전형 홀더로서 전체가 절연된 홀더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쓰는 게 다 A형이죠. B형은 없어요. 사실 B형은 비안전형 홀더로 손잡이 부분만 절연된 홀더라고 하는데, B형을 선생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A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입니다. 용접 홀더의 종류입니다. 자, 용접 홀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용접 홀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냐면, 나는 전류를 좀 낮게 써요. 전류를 좀 약한 전류를 써요. 약한 전류를 쓰게 되면 용접 홀더가 굳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재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더 올라가겠고, 또 사용하는 용접봉의 두께도 더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류 값에 맞춰서 그 용접 홀더를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마다 진짜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200짜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00짜리를 많이 쓰고 300짜리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200짜리도 쓰고 300짜리도 주로 많이 쓰는데 요것은 이제 교본, 즉 체계의 여러 공학 체계는 얘가 자, 최대 200A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접봉의 지름은 3.2에서 5.0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1.6짜리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 어느 정도 요거는 용접봉 그 홀더 보시면은 이렇게 홀더 보시면 집게와 집게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용접봉이 껴질 수 있게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의 크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겠죠. 길의 크기가. 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용접하실 때 홀더 속 안에 그 이빨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로는 이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고 이러니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들을 다 보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광유리입니다. 차광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죠. 차광유리 여러분들 헬멧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눈을 보호해주는 바로 요 앞부분이죠. 흑유리라고 보통 부르는 차광유리입니다. 차광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르시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접할 때 물론 뭐 장갑 안전보호구 중요하지만 눈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은 한번 망가지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손 데이는 거 시간 지나면 복구됩니다. 근데 눈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용접하면은 눈 나빠져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이 일반적으로 눈 안 나빠집니다. 그런데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즉 차광도에 따라서 빛이 차단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더 나는 잘 보고 싶어서 이 차광도를 더 낮은 걸 주로 많이 쓰려고 해요. 용접하시는 분들이. 근데 쓰면 안 되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너무 낮은 번호를 쓰게 되면 조금 눈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번호를 좀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과학 용접을 하고 있으니까 피부과학 용접만 좀 보면은 피부과학 용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1번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 번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광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11번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근데 10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번을 이제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유가 10번을 쓰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10번이 조금 밝아가지고 눈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눈물도 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10번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도 11번을 좀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11번이 10번에 비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집중해서 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피부과학 용접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쓰시는 거 교육기관에서 많이 쓰시는 거는 11번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차광유리의 이 윗부분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11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DIN 그러니까 독일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게 많이 제작이 되는데 DIN 뭐 뭐씩 써 있고 그리고 11번이라 써 있고 중국산이 있고 체코산이 있고 독일산이 있습니다. 제가 써본 것만 얘기하면 중국산은 진짜 좀 별로예요. 중국산 쓰지 마세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있으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말씀하시고 자 체코하고 독일 게 좋은데 체코는 테담이라는 곳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울렉트로라고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울렉트로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테담이나 울렉트로 것을 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하여간
일단은 차광유리 피부과학 용접은 11번을 주로 많이 쓰고요. 10번도 쓰긴 씁니다. 이제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친구들 많이 쓰는데 11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과학 용접은 10번에 11번을 주로 쓰고,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류값을 세게 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번호도 씁니다. 그래서 11번이 웬만하면은 이제 티그도 포함이 되고, 티그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CO2도 어느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번이 가장 교육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번호입니다. 가스 용접하고 가스 절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빛이 약하거든요. 아크 용접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4번을 많이 써요. 4번 많이 쓰는데 5번도 괜찮습니다. 5번도 괜찮은데 6번은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6번은 조금 비추천하고요. 4번이나 5번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피부과학 용접에서 적당한 처광유리 규격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 보통 10번에서 12번 정도라고 이렇게 문제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용접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용접 기구에는 안전보호구, 앞치마, 핸드실드, 헬멧, 용접 장갑, 팔덮개, 발커버, 차광유리 같은 것들이 있고, 자, 접지 클램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전에도 이제 앞전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작업대에 이 뒤쪽에 보면은 접지 클램프가 있습니다. 자, 꼭 이제 교육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생들이 용접이 안 된다고 자꾸 찾아오는데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작업대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용접 배우는 분들은 꼭 접지가 안 되면 용접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접지를 해야만 용접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용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기 전에 접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작업대에 접지가 제대로 됐는지, 작업대 뒤쪽에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게로 클램프로 또는 집게로 접지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선생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접촉 기구라고 해서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 러그, 케이블 조인트 있는데 이것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넥터, 케이블 접촉하는 기구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피부과학 용접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